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 중에 하나고,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다 추진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고교학점 이수제 개념, 우리 윤 선생님.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그러니까 대학이 학생들에게 그 졸업을 인정하는 기준이 학점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몇 학점 이상, 예를 들면 140학점 또는 15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대학 졸업으로 그 학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 학생들이 학교 교육 과정을 그냥 순차적으로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학점을 충족하면은 이 고등학교도 대학과 똑같이 졸업을 인정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제 이게 이루어지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모든 과목에 대한 강좌가 개설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또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다 갖춰야 되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그 일반고에서도 30개, 그다음에 뭐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30개, 그다음에 추가로 한 40개 정도가 이제 올해 당장 시범학교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한 내년까지 이렇게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운영한 다음에 이제 2022년부터 전면 이렇게 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로 선택이나 잠재력 향상이라는 코드에서 보면 장점이 분명하게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흥미 요소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소화하기 힘든 수업들은 또 자동 선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부분 현실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일 수 있죠, 그죠? 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는 저는 않다고 보는 게. 자, 고1은 대부분 공통 과목 위주로 배치가 됩니다, 이제. 고2 때 일반 선택하죠. 고3 2학기 때는 대부분 수능 위주로 어떻든 간에 과목 선택하고 가게 돼 있죠. 고3 2학기 사실상 의미 없을 정도로 수시 전형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를 실제 운영할 수 있는 학년이나 학기는 현실적으로는 2학년 과정 아니면 아마 2학년 과정일 수 있죠. 3학년들 대입을 목적에 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니까 뭐 내가 무슨 뭐 저 입시를 위해서 선택하든 교육 어떤 적성을 선택하든 선택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학생 입장은 오히려 소홀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한 부담을 갖는 것이지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맞게끔 뭐 내가 뭐 수능에서 이 과목이 부족하다 보면 그 과목을 더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고교학점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당연하죠. 그 상대 평가를 하면 그죠? 절대 평가를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내신 평가 방식이 또 변화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는 사실 고등학교도 거의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고요. 대학교도 사실상 의무화됐어. 우리나라도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 이상 되는데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화 됐지만 고등학교도 사실상 의무 교육, 대학교도 준 의무 교육 이런 단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도입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도입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장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뭐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니까 골치 아픈 정도 학교로 위임하시고 선택할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별 교육 격차도 지금 이거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렵지 않겠어요? 개설 과목도 다를 거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요. 교원의 자질도 다를 텐데. 일단은 그 수능이 이게 올해년도 그 수능에서 포항 지진으로 해서 일주일 연기됐잖아요. 이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거 보고 다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비효율적인가 모두 절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번의 시험으로 학생들이 어떤 기초 학력이 됐든 뭔가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논의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능이 절대평가화되면 자연스럽게 수능이 자격고사화 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따라갈 거고요. 수능이 자격고사화 된다면 어떤 탭스나 토익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자격고사화된 시험을 통해서 학생이 만약에 어떤 고교 과정에서 몇 학점 이상을 이수했다면 자격을 부여받아서 시험을 한 2차례 이상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평가가 이미 어떤 입시에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수시 전형 확대는 결국은 과정을 통한 평가를 입시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능은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수 단위를 다 이수해서 자격을 부여서 받지만 3학년 과정에서 나머지 과목들을 다 충실하게 이수하지 않으면 전형에서 학생의 어떤 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학생들이 오히려 지금보다도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이상적인 제도이긴 한데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게 집행이 됐을 때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시범학교 도입에서 몇 년에 걸친 연습을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
일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약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 정책이라는 곳에 행정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막 못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상당히 좀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고, 다만 제도 도입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예측들 또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다만 그것이 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측면들을 잘 보완해서 이렇게 좀 수렴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 고교의 교과 과정이 대입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건 틀림없는데 지금 이제 그 전에 풀어야 되는 난제들이 뭐냐면 대입시랑 상관없이 일단 이거 내신을 절대평가로 해야지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특목 자사고가 다 없어져야 되거나 아니면 고교가 일반화돼야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헤게모니가 다 엮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그냥 학점 이수제 할 거야. 밑에서부터의 어떤 변혁을 할 거야.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윤시영 선생님 말씀 중에는 또 하나 대학을 가는 방법과 절차가 학생부,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 교과 과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꿈과 길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창의 체험 활동으로 가는 수시 전형이 있고 또 거기서 벗어난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울부짖는 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내신이 망했어요. 뭐 내려쓰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컨디션 관리가 안 돼서 그럼 본인이 원하는 대학의 수시 전형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또 정시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고교학점 이수제라는 게 대학에서 평가할 때 어떻게 또 이걸 어떤 관점에서 평가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도 내신을 불신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학점 이수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학들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은 또 다른 자기들의 안전장치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건 그거고 우리는 의대로 할 거야. 이건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저는 이 고교학점 이수제 두 분의 얘기 오랜만에 지금 양쪽이 찬반이 갈렸는데 긍정적인 관점도 있고 부정적인 관점도 있는데 어떤 교과 과정을 개정을 해 나가면서 창의 융합적 인재를 주도적인 인재를 뭐 자주적인 사람을 육성하겠다 이게 표방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적인 거고 결국은 어머니들의 고민은 학생들의 고민은 대학 입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과 과정이 좀 모자라도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 뽑아주는 전형이 있느냐 아니잖아요. 학종도 사실은 이제 교과 중심 전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 8월에 발표하기 전에 저는 지금 막 양쪽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막 토론하시는 분들 보면 마치 뭐 청군 뭐 홍군 뭐 이런 싸움하는 것 같아요. 오정훈 선생님이 여기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이거 좀 우리가 좀 응원도 중요한데 오늘 좀 특별하게 교육정책 마련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오늘 마무리 말씀 좀 하시고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교수법에 대해서 국어가 되든 수학이 되든 영어가 되든 탐구죠 사회 과목이든 과학 과목이 되든 간에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저희가 수업이라든지 운영을 하다 보면 어차피 똑똑한 학생들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결손이 이루어진 학생들에 대한 보완도 상당히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한 대책들 이거는 뭐 일반고에서 어디 뭐 명문대를 많이 간다 이거는 이대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수업 결손 학생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어떻게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다뤄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학점제가 되든 어떤 뭐 선택에 대한 변화가 되든 교육과정의 변화가 되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컨텐츠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우선시 생각하면서 이게 거창스럽고 표시도 안 나요. 근데 표시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또 연구하고 이걸 지도하실 것이 필요하다. 교육 수요자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저는 이제 제가 평소 좋아하는 오정훈 선생님이랑 오랜만에 반대편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막 신이 나가지고 오늘 그냥 방송은 끝내야 가보자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교사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도 항상 부딪히는 벽이 결과 중심의 교육, 결과 중심의 입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5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입시의 변화 당장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까 이걸 같이 고민해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삶을 살까, 우리 아이가 삶에서 무엇을 위해 살까 이런 걸 좀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런 고민이 부모님들과 같이 그리고 교사들과 이제 여러 교육을 고민한 사람들이 같이 했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 좀 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교과 과정을 또 7차 교육과정 안에서 또 개정 교육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반박은 없을 거예요. 본질은
교육의 불평등으로부터 평등, 그리고 교육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공교육 제도 안에서 어떤 좀 상대적인 어떤 케어를 통해 가지고 실력이 향상되고 또 그들 나름의 상위 대학 어떤 교육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공교육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본질적 접근 없이 계속 뭐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학제 미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교육에서 소외되는 농어촌 지역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그리고 결국은 결과 중심의 대학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배제하고 공교육 정상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8월까지 교육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먼저 하셔야 될 게요.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장에 나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들 좀 많이 만나시고 실제로 대학 입시를 치러서 입시에 성공한 학생이나 실패한 학생도 있거든요. 재수생 만나러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불만이 있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하게 많을 수 있거든요. 아니 어디 막 토론 공청회 하기 전에 저의 부탁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